어딘가 이상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을 둘러싼 시끄러운 소란, 끊임없이 맴도는 먹구름 같은 그 혼란이 아니었다. 예상 가능한 스캔들이나 끝나지 않을 법한 재판, 옛 적들과의 언론 싸움도 아니었다. 그의 공적 인생을 배경음악처럼 깔고 있던 그런 종류의 혼돈이 아니었다. 뭔가 달랐다. 이야기의 흐름이 뜻밖의 모퉁이를 돌아선 느낌이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올랐다. 도대체 어떻게 흔들림 없어 보이던 그가 흔들릴 수 있었을까? 장군도 아니고 폭로 자료를 가진 기자도 아니었으며 선거 중인 정치적 상대조차 아니었다. 그 판을 흔든 건 칼날을 숨긴 미소와 공기를 베어내는 듯한 타이밍 감각을 가진 한 코미디언이었다. 트레버 노아는 목소리를 높이지도 사실을 조작하지도 과장된 캐리커처를 만들지도 않았다. 그저 관찰하고 묘사했을 뿐인데 어떻게든 트럼프가 자신을 감싸던 벽에 균열을 낸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매일같이 공격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토록 가벼워 보이는 농담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농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노아가 농담을 만든 방식에 있다. 그는 트럼프를 다룰 때 흔한 냉소를 사용하지 않았다. 더 깊숙이, 더 가까이, 거의 친밀하게 접근했다. 정치 이야기가 아니었다. 행동에 관한 이야기였다. 지도자를 묘사한 게 아니라 가족 누구라도 인내심을 시험할 법한 문제와 같은 아들을 묘사했다. 그리고 그렇게 공적 인물을 일상적인 인물로 바꿨다. 권력의 위험은 사라지고 단순하면서도 직설적인 이미지가 남았다. 아프리카 할머니의 논리라면 맞아야 정신 차리는 그런 어른. 이 효과는 이중적이다. 첫째, 트럼프가 가장 강한 무기인 정치와 쇼의 무대에서 벗어나 방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끌려 들어갔다는 점이다. 수많은 세대를 키워낸 할머니의 지혜에는 반박할 수 없다. 둘째, 이 비판은 이제 이념적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보편적인 공감으로 변했다. 관객이 트럼프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다. 고쳐야 할 문제라는 장면은 너무나 익숙해서 논쟁이 필요 없다. 당신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마 직접 겪었을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그 틀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토록 크게 흔들릴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권위를 지닌 인물이 한마디 말이나 눈빛만으로 질서를 잡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노아는 그 원형을 불러내 트럼프를 그 안에 가볍게 넣어버렸다. 마치 법정이 아니라 가족의 진지한 대화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듯하다. 이런 초대형 정치인의 이미지에 이런 유형의 비판이 껴들면 쉽게 방어할 수 없다. 언론 브리핑으로도 이미 마음속에 심어진 이미지를 지울 수 없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관객은 더 이상 단지 트럼프를 비웃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를 비웃는다. 코미디언의 존재는 사라지고 차 한잔하며 솔직한 충고를 주고받는 주방의 이야기만 남는다. 정치인의 탈정치화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을 위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유지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이다. 비판이 정치 영역에서 가족 영역으로 들어오면 중화시키기 훨씬 어려워진다. 여기서 진짜 미세한 갈등이 시작된다. 트럼프는 공격을 연료로 바꿔 여론을 자기 편으로 돌리는 능력으로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일상에서 나온 공격, 정책이 아닌 본질적인 행동에 관한 공격을 어떻게 무기로 만들 수 있을까? 더 심각한 건 어떻게 그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듯 보이지 않고 반박할 수 있을까? 이건 미로 같은 소통의 문제고 빠져나갈 길마다 처음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다. 반면 노아는 적으로 맞서지 않는다. 그저 관찰하고 기록했을 뿐이다. 분노도 없고 선동도 없다. 단지 유머라는 렌즈를 통해 뚜렷이 드러난 성격의 단면일 뿐이다. 공격처럼 들리지 않는 공격이다. 그래서 지우기 더 어렵다. 코미디언이 가족 훈육 농담으로 대통령을 이겼다라는 헤드라인은 없지만 농담의 영향력은 커진다. 트레버 노아의 농담이 도널드 트럼프를 문제아 아들로 묘사하며 강한 교정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집단적 상상 속에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다.
아주 오랜만에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먼 아이콘, 만질 수 없는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일상적인 삶의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미지를 철통같이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건 시끄러운 헤드라인이 아니라 결코 사라지지 않는 조용한 메아리의 무게 같은 일격이었다. 이 전환이 가장 불편한 이유는 모두가 아는 영역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현재 30에서 65살 사이의 사람들은 선명하게 새겨진 기억을 갖고 있다. 엄하게 꾸중 들었던 느낌,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던 충고, 목소리 높이지 않고도 존경을 받던 눈빛, 많은 사람이 짧은 한마디로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던 할머니나 부모를 떠올린다. 그리고 갑자기 같은 논리가 세계 지도자에게 적용된다.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거실에서 벌어지는 한 장면처럼 대결로 통치하는 데 익숙하고 카메라 앞에서 힘을 겨루던 남자가 갑자기 바로 서야 할 사람 역할을 맡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팀장 앞에서,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꾸중 듣는 것과 같다. 권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는 한 번 의심받으면 금간 유리 같다. 바로 깨지지 않아도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2025년의 세계에서 공식 연설뿐 아니라 입소문 나는 영상 클립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런 시선의 변화는 엄청난 무게를 가진다. 오늘날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어색한 순간을 포착해 수백만 명에게 전파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이 허구가 아닌 현실에서 나온 것이라면 제어하기 어려운 힘을 갖게 된다. 노아의 농담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작동했다. 새로운 트럼프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거기 있었던 대놓고 숨겨진 트럼프를 드러냈다. 이 점이 시청자에게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당신의 일상에서 수년간 단단한 이미지를 쌓아온 누군가가 작은 결함 하나로 무너지는 모습을 몇 번이나 봤는가? 회의에서 항상 무적이던 직장 동료가 직접적인 비판 앞에서 통제력을 잃거나, 일상 대화 중 깊은 불안을 드러내는 말 한마디를 흘려보내는 지역 리더. 그런 순간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꾼다. 트레버 노아는 그 이미지를 포착해 대중에게 돌려줌으로써 공통된 경험과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먼 존재를 비웃기는 쉽다. 그러나 웃으면서도 내 세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는 듯한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것은 어렵다. 이것이 일시적 유머와 오래 남는 유머의 차이다. 전자는 웃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후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한밤중에 다시 떠오르며 현실에서 비슷한 상황을 볼 때 또 나타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 깊어진다. 수십 년 동안 통계, 정책, 열정적인 연설로 지도자를 평가해온 이들에게 인간적인 관찰은 거의 새로움이다. 이제 그가 무엇을 했는가나 무엇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대본 밖에서 그가 누구인가가 관건이다. 이 전환은 강력하다. 2025년 사람들은 점점 더 진정성으로 인식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존경이든 의심이든 말이다. 이 진정성에 대한 갈망은 우연이 아니다. 대본대로 반복되는 수사, 되풀이되는 약속, 헤드라인에 맞춘 이야기들에 지친 데서 나온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욱 깊은 동기, 성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모순을 이해하고 싶어 한다. 지도자가 그 렌즈 아래 놓이면 영향력은 오래가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드물게 공개 논의되는 부분을 건드린다. 지금 절정의 성숙기에 있는 세대는 큰 변화가 단지 회의실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변화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종종 성격, 불안,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이들의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바로 이 점이 노아의 농담이 탐구하는 영역이다. 농담은 정책을 논하지 않지만 그 뒤에 숨은 인간적인 패턴을 드러낸다. 시청자에게 이 효과는 단순한 유머가 아니다. 잠깐 동안 진실되고 거칠며 거르지 않은 무언가를 봤다는 느낌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생각은 필연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 특성이 사소한 상황에서 나타난다면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는 어떻게 드러날까? 지도자가 공개적 발언에 특정 방식으로 반응한다면
보이지 않는 압박이나 카메라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생각은 불편한 결론으로 이어진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연단에서 보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밖의 순간에서 유추하는 모습일 것이다. 의사를 상담뿐 아니라 복도에서 하는 일상 대화로 평가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인격은 그곳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지도자의 개인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행동 대답 표정은 수십 년간 청년 시절부터 승리, 패배, 굴욕, 성취를 거쳐 쌓아온 내공에서 나온다. 지위를 넘어선 인물을 이해하지 않고는 오늘날의 지정학적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 더 깊은 이해를 원하는 이들을 위해 특별한 전자책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같은 세계 무대를 형성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모아 그들의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집착, 전략, 모순이 오늘날 국제 무대의 결정을 어떻게 이끄는지 쉽고 상세하게 보여준다. 이 전자책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년 현재 우리는 공적 인물과 사적 인물 사이에 완전한 분리가 없다는 사실을 매일 상기한다. 소셜미디어는 모든 동작과 표정을 확대한다. 머뭇거리는 손 흔들기, 예상보다 짧은 악수, 잘못된 방향으로 던져진 눈빛, 모두가 이야기로 변한다. 그리고 트럼프의 경우 그 이야기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지지자든 비판자든 항상 연료가 된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보좌관이 아니라 정확히 허영심과 취약성이 만나는 지점을 찌르는 코미디언에 의해 진행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트레버는 새로운 인물을 창조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하나하나 벗겨내며 웃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관객 앞에서 드러낸다. 위험 있는 태도와 연약한 내면의 대비를 폭로하며 시청자에게 표면 너머를 보도록 초대한다. 당신 일상에서도 얼마나 자주 누군가가 단단한 말투를 유지하지만 사소한 디테일에서 불안을 드러내는 걸 본 적 있는가? 권위 있게 말하지만 핸드폰을 불안하게 쥐는 상사, 자신 있게 웃지만 앞줄과 눈을 맞추지 않는 간견자, 이런 미묘한 신호들은 말로 숨기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리고 이런 관찰이 세계 지도자에게 적용되어 단순한 실수나 영상 속 실수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패턴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작은 균열들이 반복되어 결국 심각한 결정을 형성하는 행동 양식을 만든다는 뜻이다. 오늘 당황스러운 순간을 보고 웃는 그 웃음이 내일은 정당한 우려를 숨기는 웃음이 아닐까?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화적 측면이 있다. 우리는 초단위로 관심을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지도자는 끊임없이 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트럼프는 이 능력에 능숙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가시성 욕구는 과거 수십 년 전 지도자가 겪지 않던 위험에 노출시킨다. 1980년대 밀실에서 저질러진 실수는 일부 참석자의 기억 속에만 남았다. 오늘날 녹화 중 휴식 시간에 나온 발언은 발언자가 반응할 시간도 없이 전 세계를 순식간에 돈다. 이것이 권력 행사의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가? 트레버 노아는 이 새로운 현실을 예리한 외과 의사가 칼을 다루듯 활용한다. 그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는다. 단지 순간을 오려내고 보호막인 맥락을 제거해 독립된 장면으로 관객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하여 청중이 제스처와 억양, 내포된 의미에 집중하게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유머와 거의 저널리즘에 가까운 분석이 만나 드문 형태를 만든다. 동시에 웃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일이 일회성이 아니라면 콘텐츠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가장 불안한 점은 이런 분석이 반복되면 묘사가 대상자의 통제를 벗어난 초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지를 스스로 형성하는 데 익숙한 트럼프가 처음으로 마케팅 정치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서술자에게 묘사된다. 노아는 직접 대항하지 않고 관찰하고 기록할 뿐이다. 치밀한 쉼표로 청중이 나머지를 채울 공간을 남긴다. 이 때문에 그의 관찰이 불타는 연설이나 텔레비전 토론보다 더 강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관찰자와 피관찰자 관계의 가장 섬세한 점은
새로운 사건 하나하나가 이미 진행 중인 이야기의 한 챕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는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들어맞는가다. 연속 드라마와 스토리에 익숙한 청중에게 이 형식은 저항할 수 없다. 정치가 단편적 사실들의 집합이 아니라 등장인물 전개 반전이 있는 서사가 된다. 그리고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주인공 스스로가 의식적이든 아니든 그 서사를 공급한다면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보고 있는 셈이다. 회의실, 국제정상회담, 비공개 협상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와 포착된 제스처, 즉흥 대화, 마스크가 잠시 벗겨지는 순간에 구축되는 이야기다. 트레버 노아는 바로 그 순간을 다루며 종종 진실이 숨 쉴 공간을 찾는다. 웃음은 첫 반응일 뿐 남는 것은 이해다. 그래서 이 현실을 날카롭게 읽는 유머와 분석을 계속 보고 싶다면 지금 행동할 때다. 채널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에 생각을 나누어 달라. 당신의 참여가 이 대화를 살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대화는 미룰 수 없다. 마치 대본이 필요 없는 장면을 보는 듯했다.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고 음향도 깨끗하지만 시선을 잡아끄는 것은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노출되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이상한 느낌이었다. 연기가 잠시 틈을 내고 그 사이로 준비되지 않은 진실이 스며드는 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조명이 어디에 집중되는지 정확히 아는 듯 등장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구도를 지배하지 않는다. 밖에서 관찰하며 인식을 조형하는 사람은 트레버 노아다. 그는 자신이 만드는 힘이 무엇을 빼고 무엇을 남길지 정밀하게 선택하는 장인 같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잊히는 그런 해프닝도 아니었다. 리듬이 자리 잡았고 마치 모든 제스처가 다수에게는 역사적 무게를 지닌 듯했다. 한 번 인지되면 이전에 봤던 모든 것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노아가 이 구조에 침입하지 않고 밖에 머물면서도 어느 돌을 움직여 전체 구조를 흔들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습관이 덫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을 거라 믿는 걸까? 2025년 세상이 뉴스와 엔터테인먼트를 구분하지 못하는 속도로 돌아가는 동안 트럼프 같은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기 이미지를 반복하며 존재감을 유지하려 한다. 하지만 노아 같은 관찰자가 흐름을 따르지 않고 단 한 장면을 멈춰 세워 분석하면 무언가가 달라진다. 관객은 연설을 듣는 게 아니라 장면을 본다. 그리고 각 관객은 해석자가 된다. 이것이 자신의 내러티브에 의존하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모두가 내릴 결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말이다. 긴장감은 이 노출 방식이 직접적인 논증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것들의 힘에 의존하기 때문에 커진다. 마치 오래된 그림에서 항상 있었지만 주목받지 못한 디테일을 발견하는 것 같다. 갑자기 전체 그림이 다른 의미를 갖는다. 노아는 신화를 정면으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안다. 신화를 받침대에서 끌어내려 일상 속으로 옮기면 위대함은 줄어들고 결점은 실제 크기를 갖는다. 하지만 이런 전환이 영구적일까? 아니면 언제든 받침대를 다시 세우고 다시 올라갈 방법이 있을까? 이 역학이 매혹적인 이유는 정치 무대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직장, 가족, 사회적 모임 어디에서나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인물이 있지만 한마디 사소한 발언이 금을 내는 순간이 있다. 대부분 사람에게 그 금은 잊혀져 사라진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우 모든 균열이 기록되고 수백만 명에게 증폭되어 되돌아온다. 작은 어긋남이 수년간 분석될 공개 컬렉션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트럼프와 노아 사이에 펼쳐지는 게임은 도발이라기보다 큐레이션에 가깝다. 전자는 줄거리를 직선으로 유지하려 하지만 후자는 순간을 모아 재배열해 공식 버전을 뒤흔드는 모자이크를 만든다.
고함도 없고 직접적인 대결도 없다. 단지 승리를 의심으로 계산된 제스처를 망설임의 신호로 바꾸는 재정리뿐이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긴다. 재조합된 파편에서 대중의 인식이 형성된다면 진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트레버는 이 상황에서 웃음이 표면일 뿐임을 이해하는 듯하다. 그 아래에는 웃음 하나하나가 불편한 질문을 위한 공간을 연다. 아마도 그래서 많은 이가 과거 신념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해독하려 애쓰며 지켜보는 것이리라. 이 정치의 언어는 정부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세한 표정, 쉼표, 엇나간 대답에서 나온다. 만약 이 영역에서 게임이 결정된다면 살아남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새 출현마다 공식 이미지와 집단 인식 사이 거리는 벌어지는 듯하다. 거대한 스캔들 때문이 아니라 박제에 맞지 않는 음표가 쌓여 전체 음악을 바꾸기 때문이다. 트레버는 멜로디를 다시 만들 필요 없이 불협화음을 키워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한다. 아마 이것이 가장 불편한 진실일 것이다. 모든 위험 뒤에 감춰진 조화는 결코 겉보기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 어떤 정치적 순간들은 군중 앞이나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가 아니라 초단위로 압박이 가해지고 한마디 말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다. 이를 보이지 않는 순간이라 부르는데 소수만 지켜보지만 그 반응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 이 순간들은 특이하게도 독자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냈다.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연설이 아니라 거의 우연히 발생하는 작은 에피소드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순간에 흔한 안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손이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몰라 하고 눈은 안전한 지점을 찾아 헤매며 익숙한 마이크 앞에서의 가짜 확고함이 사라진 목소리가 나온다. 이곳에서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관심을 끄는 이야기가 탄생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국가대표들과의 비공식 만남에서 트럼프가 한 역사적 지도자의 이름을 농구 선수와 혼동한 일이 있다. 이 사건은 대대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못했지만 외교 무대 뒷이야기로서 당황스러운 농담이자 즉흥이 항상 최선은 아님을 상기시키는 사례로 회자되었다. 즉흥 연출이 필터 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특성은 거의 허구처럼 들리는 상황을 만든다. 예를 들어 환경협정을 논의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 외국 대표단이 있었다. 보좌관들이 기술적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트럼프는 최신 기술보다 더 효율적인 정원 가꾸기 방법을 발명했다며 자세히 이야기해버렸다. 분위기는 공식적에서 당혹감으로 바뀌었고 웃어야 할지 메모해야 할지 모두가 혼란스러웠다. 회의는 아무 진전 없이 끝났지만 그래프 대신 골프장 잔디 비교가 기억에 남았다. 왜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가? 준비된 연설에서는 볼 수 없는 대본 없는 상황에서 지도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부 관찰자에게는 귀중한 창이다. 긴장이 덜한 순간에 사소한 주제로 초점이 흐트러진다면 진짜 긴장 속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 2025년 우리는 예측 불가능성이 예외가 아닌 지정학 분석의 배경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 쉽게 넘길 수 있었던 작은 계산착오들이 오늘날 클릭 한 번에 확대된다. 사적 만찬 중 나온 발언 하나가 다음날 아침 전에 수백만 명에게 기록, 유출, 분석된다. 이 역학은 역설을 만든다. 지도자는 더 진정성 있게 보이고 싶지만 권위를 약화시킬 진짜 순간이 포착되는 사치를 누릴 수 없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이야기가 있다. 자선 행사 후 자원봉사자들과 대화하던 중 트럼프가 사회 프로젝트를 칭찬하다가 결국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자신을 파는가지 당신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숨은 메시지를 남겼다. 의도는 동기부여였겠지만 몇몇 참석자는 씁쓸함을 느꼈다. 며칠 후 그 말은 맥락 없이 SNS에 퍼졌고 원래 행사를 훨씬 넘어선 비판의 연료가 되었다. 이 사례들은 현대 정치가 더 이상 구체적 행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빠른 해석과 집단적 시선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트레버 노아는 이 소재를 다룰 때 인물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는 파편들을 가져와 각 관객이 사적이고 폭로적인 순간을 목격하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한다. 사실과 해석 사이에서 이야기가 커진다. 더 이상한 순간들도 있다. 한 번은 아시아 기업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가 첨단 기술 발표를 중단시키고 특정 황금빛 색상이 기기에 적용되면 더 잘 팔릴 것이라고 말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는 모든 복잡한 것도 시각적 마케팅의 렌즈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의 요약이었다. 방 안 일부에겐 웃음을 주었지만 다른 이들에겐 주제의 진지함이 색채의 반짝임에 녹아버린 신호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쌓여 공식 연설이나 역사적 행적과 무관한 초상을 만든다. 그것은 제스처, 이탈, 초점 선택으로 만들어진 초상이다. 그래서 많은 이가 트럼프를 단순 정치인이 아니라 진행 중인 시리즈 속 인물로 인식하는지도 모른다. 새 챕터가 이전 것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겹쳐지며 계산과 즉흥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 동시에 이 과정에는 매혹적인 면이 있다. 권력은 멀게 느껴져도 결국 사람에 의해 행사되며 사람은 각자 버릇, 산만함, 말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의도치 않은 친밀감이 왜 많은 이가 모든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을 내고 웃고 비판할 권한을 느끼는지 설명할 수도 있다. 닫혔던 문이 살짝 열려 이전에 극소수만 알던 것이 엿보이게 된 것이다. 트레버 노아가 이 자료를 정리할 때 그는 단순한 유머를 만드는 게 아니다. 이미 자체로 연설 전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순간들을 모은 생생한 기록을 제공한다. 이 기록은 재방문되고 재해석되며 즉흥과 전략 사이의 경계가 어떻게 흐려지는지를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 도널드 트럼프는 소수의 초대받은 손님들 앞에 서 있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는 순간 잠시 그의 눈이 천장을 향해 움직였다. 마치 미끄러지는 생각을 붙잡으려는 듯했다. 불과 몇 초에 불과했지만 정치에서는 그런 순간이 엄청난 무게를 지닌다. 근처에 있던 이는 그 장면을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로 묘사했다. 평소처럼 임팩트 있는 말들이 오가던 대화는 한 가지 단순한 질문으로 기계장치가 풀리듯 흔들렸다. 눈에 띄는 실수는 없었지만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말이 나왔을 때는 마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한 어조였다. 그때부터 불편함이 시작된다. 항상 할 말이 많던 사람이 정통으로 알고 있어야 할 주제에서 즉흥적으로 말해야 한다면 무슨 의미일까? 이 에피소드는 물론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았다. 스캔들도 명백한 드라마도 없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뭔가가 살짝 깨졌음을 느꼈다. 그 깨짐은 데이터 하나 틀리거나 이름 하나 잊은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처음으로 이야기의 주인이 펜을 쥐지 못했다는 감각과 관련이 있다. 박수갈채가 보장된 연설에 익숙한 지도자들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맞닥뜨려 어지러움을 느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을까? 때로는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 흔들림을 만든다. 어느 후속 회의에서 샹들리에가 유리 탁자 위로 황금빛 빛을 반사하는 홀에서 한 보좌관이 다시 논의에 초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주제를 벗어나 공간의 이상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에어컨, 의자의 배치, 제공된 물의 온도까지 언급했다. 그 내용은 무의미해 보였지만 이 사소한 부분들에 집중하면서 회의의 본질은 완전히 달라졌다. 전략적 논의가 아닌 분위기에 신경 쓰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이 전환은 무엇을 의미할까? 산만함인가? 의도된 방법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선순위의 발현일까? 또 다른 경우 투자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국제동맹에 관한 질문이 부동산 재벌과의 골프 경기 이야기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몇몇 순간 웃었지만 질문과 답변 간의 연결고리는 사라졌다. 일부에게는 즉흥적인 매력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우려스러운 탈선이었다. 통제된 환경에서 답변이 이런 식으로 벗어난다면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 테이블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작은 불일치들은 단순한 뒷이야기가 아니다. 더 깊은 패턴을 엿보는 창이다. 지도자가 중단에 어떻게 대처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주제나 예상 밖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준비된 연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드러낸다. 이런 미묘하고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순간들이 의사 결정자의 정신 지도를 형성한다. 트럼프의 경우 그 지도는 항상 예상된 목적지로 향하지 않는 지름길들로 이루어진 듯하다. 연극성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순간들도 있다. 한 연구소 방문에서 과학자들이 복잡한 진보를 설명하던 중 트럼프는 더 눈길을 끌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는 대중의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였다. 방안은 어색한 웃음과 서류에 집중하는 시선으로 갈렸다.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시각적, 언어적 충격 추구가 내용의 진지함을 대체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25년 정치 환경에서 모든 제스처가 포착되고 기록되며 재해석되는 가운데 이런 사건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쌓여 불규칙한 모자이크를 형성한다. 매 순간 이미지가 조금씩 바뀌고 관객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해석을 조정한다. 작은 실수, 우회, 우선순위 전환이 겹치면서 대중의 인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주인공 자신은 이런 변화를 인지하면서 진행 중일까, 아니면 내러티브가 손을 벗어났을 때서야 깨달을까? 가장 흥미로운 점은 관찰자 입장에서 이것이 전략적 즉흥과 진정한 산만함 사이 어느 정도까지 계산된 것인지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는 트럼프가 초점을 돌려 상황을 통제한다고 믿지만, 다른 이는 이런 신뢰가 관객이 이런 일탈을 기다리고 수용할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다. 각각의 이야기는 별개의 흥미로운 사건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함께 모이면 무시하기 어려운 패턴을 이룬다. 중력 중심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듯해 다음 집중 포인트를 예측하기 어렵다.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에게 이 땅은 비옥하다.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지 지적하는 것만으로 관객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리더의 입장에서는 이런 불안정함이 자원이자 위험이며 둘 사이를 구분하는 선은 너무나 얇아 무의식 중에 넘나들기 쉽다. 아마도 이것이 트럼프를 둘러싼 긴장이 유지되는 이유일 것이다. 다음 행동이 모든 카메라에 포착된 걸작일지 실수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심이 계속되는 한 모든 정적과 우회, 무거운 침묵은 더 큰 게임의 일부로 해석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누가 진짜 이기는지 늘 명확하지 않다. 이 여정에서 진정으로 인상적인 점은 배움이 한 인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공적 이미지를 해체하는 모든 요소는 전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을 분석하는 열쇠로도 활용될 수 있다. 결국 모든 지도자의 핵심에는 주의 깊은 관찰로 밝혀지는 패턴과 특성이 있다. 이는 단지 그들이 내리는 결정뿐 아니라 동맹, 분쟁, 국제협정을 이끄는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로써 본질적인 질문이 생긴다. 우리는 과연 공식 연설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지도자가 공개하는 모습 그대로를 환상처럼 지키려 하는가? 이 의문은 즉시 답해야 할 필요는 없다. 조용한 불안처럼 서서히 자라며 새로운 사건과 함께 우리와 계속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층층이 지나면서 어떤 공개 발언도 그 속에 숨겨진 단서들을 찾지 않고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마치 단어 자체가 아닌 그 사이를 읽는 새로운 방식을 익힌 듯하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나 시진핑 같은 인물들의 전체 여정을 아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흥미를 넘어 현재를 이해하는 실용적 도구가 된다. 권력을 잡기 전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싸움을 겪었는지, 어떤 전략을 반복하며 젊은 시절부터 어떤 집착을 품었는지 알면 대다수가 놓치는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최종 판단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대를 형성하는 더 넓은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것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세계의 운명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대통령들의 전기를 상세히 다룬 특별한 전자책이 있다. 이 책은 그들의 초기 발걸음부터 가장 중요한 결정 뒤에 비화를 드러낸다. 해당 자료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 성찰이 당신에게 불안, 의문,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켰다면 이 대화를 이어갈 때이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로 의견을 나누며 더 많은 이들이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달라. 지금까지 함께 해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 시청과 성찰에 쏟은 모든 순간이 계속해서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키운다. 다음 콘텐츠가 곧 도착할 예정이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더 잘 이해할 새로운 관점을 선사할 것이다.